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식의 보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끔찍한 화재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전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또 복잡합니다. 자,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이 지식의 보물창고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진실을 마주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의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려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걸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이유들로 무너져 내린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였던 거죠. 자, 그럼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기원전 3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게 되는데요. 바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꿈의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거대했습니다.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수집하라는 거였죠.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처음 구상하고 그의 아들인 2세가 본격적으로 실현한 이 계획은요,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명실상부한 세계 지식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도서관은 그냥 책만 쌓아둔 건물이 아니었어요. 뮤지의 신전이라는 뜻의 무세이온이라는, 말하자면 국립연구단지의 일부였던 겁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전 세계에서 초빙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연구에만 몰두하게 했으니 뭐랄까 고대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었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책을 모으려고 했을까요? 그 방법들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천재적이면서도 때로는 엄청나게 공격적이었고 심지어는 좀 비열하기까지 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악명 높은 배에서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는 그냥 예외 없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책이 발견되면 무조건 압수. 그리고는 도서관 필경사들이 부랴부랴 베껴서 사본을 돌려주고 원본은 그대로 도서관 서가에 꽂아버렸죠. 이건 뭐 거의 해적질이나 다름없었죠. 진짜 웃긴 건 이렇게 빼앗은 책 목록에 출처를 뭐라고 적을게요? 바로 배에서 가져옴. 그냥 대놓고 말한 거죠. 자신들의 방식을 전혀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집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뭐 거의 역사의 길이 남을 국가급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아테네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보증금으로 맡깁니다. 그러고는 소포클레스 같은 대문어들의 희곡 원본을 빌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보증금을 떼먹고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배짱 한번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여긴 단순히 책을 모아두는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지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말 그대로 천재들의 공장이었죠.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도서관의 사서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베타였는데 모든 분야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뭐든 두 번째는 간다, 이런 뜻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을 보면요, 절대 2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대기 하나랑 도서관에 있던 방대한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습니다. 그 값이 약 39,690km. 실제 지구 둘레와 오차가 2%도 채 안 되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정확도였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혁신의 허비였습니다. 문학비평이라는 학문이 체계화됐고 우리가 아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완성됐으며 심지어 인류 최초로 인체 해부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인류 지성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지식의 제국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붕괴는 외부의 불길이 아니라 내부의 혼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원전 145년 프툴레마이오스 8세라는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수많은 학자들을 추방해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을 이끌던 핵심 두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서 황금기는 막을 내렸고 그동안 든든했던 왕실의 지원도 점점 끊기기 시작했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의 화재로 사라진 게 아니라면 도대체 도서관은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걸까요? 그 길고 긴 파괴의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종말은요,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번의 치명타가 계속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말 그대로 1000번의 칼질로 인한 죽음이었던 셈이죠. 많은 분들이 카이사르가 불태웠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기원전 48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문에 불이 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화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항구 근처 창고에 있던 두루마리 일부가 불탔을 거라는 게 정설이고요. 피해 규모에 대한 기록조차 제각각이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결정적인 타격은 아마 서기 272년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도시를 되찾는 과정에서 도서관 본관이 있던 왕궁지구가 전투로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이때 남아있던 장서 대부분이 함께 사라졌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391년 마지막 남은 불씨마저 꺼져버립니다. 당시 이교도 사원을 파괴하라는 칙령이 내려졌고 흥분한 기도표 군중이 세라피스 신전을 파괴하는데요. 바로 그곳에 있던 딸 도서관, 그러니까 분관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로써 위대한 도서관의 흔적은 사실상 지상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죠. 아마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아랍인들이 쳐들어와서 책이 쿠란과 내용에 같으면 필요 없고 다르면 이단인이 태워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처음 기록에 등장했을 때는 이미 알렉산드리아에 불태울 만한 그런 거대한 도서관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남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사라진 도서관에서 뭘 기억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그 파괴의 비극 자체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한데 모으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냈던 그 위대한 정신, 바로 그것이야말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식이 모이고 부딪히고 또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 말이죠. 지식의 위대함,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제도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대를 초월한 교훈일 겁니다.